이번 시간엔 저와 함께 챕터 11, 미즐러 책이거든요. 미즐러의 Inorganic Chemistry, 그러니까 무기화학 책이요. 자, 이것의 챕터 11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 강의를 찍는 이유는 탄압의 휴가노 도표를 알려주기 위해서인데요. 차근차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처음부터 만들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Coordination Chemistry 3라고 되어 있죠. Coordination Chemistry. 맞아요. 배유화학이죠. 배유화학 세 번째요. 뭐 첫 번째, 두 번째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하고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도표가 보이네요. 이게 뭐예요? 맞아요. 바로 이게 타나베 슈가노 도표죠. 굉장히 유명한 도표고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같이 한번 보죠. 자, electronic spectra. 무슨 말이에요? electronic. 그렇습니다. 바로 전자 스펙트럼이죠. 전자 스펙트럼이니까 전자의 들뜸과 관련이 있겠죠. 바로 이 타나베 슈가노 도표도 전자 스펙트라, 그러니까 일렉트로 스펙트라에 나오기 때문에 전자 스펙트럼에 그러한 전자의 들뜸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차근차근 보자고요. 자, 여기 어떤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동기 유발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즐러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저 사실 이거 해석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따딱 하면 따딱 번역기 흥.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어쨌든 이건 넘어가고 한번 해보죠. Perhaps the most striking aspect of many coordination compounds of transition metals is their vivid color. 이라고 되어 있죠. 저 영어 잘 못해요. 봐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죠. 여기 보면 coordination compound. 예. transition metals. 그러니까 전이금속이야. transition metals. 전이금속에 대한 배위 화합물은 어떤 특징인데요. vivid color. 그러니까 바로 선명한 컬러죠. 그러니까 배위 화합물은 대부분 어떤 선명한 색깔을 띱니다.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요. 자, 대표적인 예를 우선 얘기를 한번 해보네요. 자, 어떤 예가 있나요? 첫 번째. 맞습니다. 바로 프러시안 블루죠. The dye Prussian blue, for example, has been used as a pigment for more than 2 centuries and is still used in blue point.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프러시안 블루가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어떤 색으로 할까요? 형광색. 이거 이 색은 나중에 많이 쓰니까 이걸로 해야지. 자, 프러시안 블루는 실제로 파란색이에요. 자, for example, has been used in pigment for more than 2 centuries. 그러니까 2세기 이상 어떻게 그 염료로 많이 쓰였어요. 파란색인데 옛날에는 파란색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프러시안 블루가 발견되고 나서 그 발견되기 전까지는 청금석이란 돌덩이를 갈아서 그 돌을 발견하는 것도 힘든데 그 돌을 갈아서 파란색의 염료를 만들었죠. 그래서 파란색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귀족의 상징이었어요. 어떤 귀금속의 상징, 뭐 이런 중요한 색깔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프러시안 블루가 발견되고 나서는 파란색이 더 많이 쓰이게 됐죠. 미술 역사에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 프러시안 블루를 발견했대요. 지금 현재는 블루프린트, 그러니까 청사진으로도 쓰이고요. 자, is complicated coordination compound involving ion 2 and ion 3 coordinated octahedrally by cyanide.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중심 금속이 뭐예요? 예, 철 2가하고 철 3가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시아나이드. 자, 시아나이드 어떻게 써요? 기억나시나요? 시아나이드 뭐예요? 맞습니다. 시아나이드는 바로 CM-죠. 그래서 이 CM-와 어떻게 결합된다? 옥타헤드럴리. 그러니까 팔면체적으로 결합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결합되었을 때 파란색을 띠는 거고요. 이 염료를 우리가 프러시안 블루라고 하는 거죠. 현재도 이제 청사진으로 많이 쓰인다고 해요. 자, many precious gems exhibit colors resulting from the transition metals ions incorporated into their crystalline lattice.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 보세요. 많은 귀금속 있잖아요. 자, 귀금속이 이제 여러분 귀금속 아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에메랄드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독특한 색깔을 띠죠. 그렇죠? 에메랄드 어떤 색깔 띄어요?
맞습니다. 녹색을 띠죠. 자, 자수정 어떤 색깔 띠요? 자색을 띠죠. 보라색을 띠죠. 자, 이러한 색깔을 띠는 것도 바로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배유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같이 보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관련있냐? 크리스탈라인 레틱스.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결정 구조, 격자 구조 안에 중심 금속이 있었던 거죠. 배유화학적으로요. For example. 자, 여기 두 번째 누가 있다? 에메랄드가 있네요. 에메랄드. 에메랄드 어떤 색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녹색이죠. 녹색. Emerald are green as a consequence of the incorporation of small amount of chromium into crystalline B3, Al2, Si6, O18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중심 금속이 여기서 크로뮴이에요. 크롬 3가짜리죠. 그리고요. 어떤 레틱 구조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결정 격자 구조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B3, Al2, Si6, O18에 있는 거죠. 그러한 결정 격자 구조. 그러니까 여기에는 프러시안 블루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를 말해요. 액체 상태인지 어떻든 얘도 중심 금속과 주변에 리간드가 있죠. 시아나이드라는 리간드가 있고요. 중심 금속이 여기서 아이온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에메랄드인데요. 에메랄드는 얘도 중심 금속과 리간드가 있는데요. 중심 금속은 뭐라고요? 여기서 크로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리간드는 바로 이게 해당하는데 이게 이제 결정 격자 구조로 고체 상태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리간드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MSC 자, 이게 뭐예요? MSC. 바로 이게 바로 자수정이에요. 자수정은 무슨 색이죠? 맞습니다. 보라색이죠. 그래서 자수정이 바로 세 번째 예로 나왔네요. 자, 이 자수정은요. violet. 맞아요. 자색, 보라색이죠. As a result of the presence of the small amount of iron 2, iron 3, and titanium. 뭐 이거 5인가요? 뭐죠? 자, in an Al2O3 레틱스. 자, 얘를 레틱스 구조네요. Al2O3라는 이제 레틱스 구조. 이미 그걸로 이제 레틱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체 상태. 우리 고체 결정 구조 배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소량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바로 철 2가와 철 3가 그리고 타이타늄 바로 얘가 잠깐만 얘가 4라고 읽나요? 좀 헷갈리네. 하여튼 얘가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소량이 들어간데 이게 바로 자수장이고 이게 보라색을 띈다 이런 말입니다. 중심 금속이 뭐가 있다고요? 왜 이게 또? 자, 중심 금속이 바로 얘 그리고 타이타늄. 자, 그리고 리간드가 바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체 상태고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중심 금속이 크로뮴이나 아니면 철, 2가, 3가 그리고 타이타늄 이런 게 많이 쓰는데요. 얘네가 다 중심 금속이고 얘네가 전이 금속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있나요? 루비가 있네요. 루비 무슨 색이요? 여러분 루비 좋아하세요? 루비 무슨 색이요? 맞아요. 바로 빨간색이죠? 자, 네 번째 얘가 나오네요. 선생님이 이걸 천천히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화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러한 얘들을 어떤 그러니까 화학도 어쨌든 과학이나 실험과 관련 있잖아요. 어떤 데이터와 관련인데 우리 주변에 그렇다면 배위화학, 색깔을 띠는 배위화학이 무엇이 있는지 그 예를 여러분들이 많이 할수록 더 친근하겠죠. 그래서 그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프러시안 블루도 있고요. 그리고 에메랄드도 바로 배위화물과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재밌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요. 이게 뭐야? 자수정이죠? 자수정. 그리고 루비까지 바로 레틱 구조 안에 어떤 중심 금속이 소량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색깔을 띠는 거죠. Red because of the chromium. 여기 크로뮴 또 있네요. 자, 여기 생긴. 자, 크로뮴. 해볼까요? 크로뮴, 3가. 아까 전에도 3가 나왔었는데요. 맞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중심 금속이 어떻게 이렇게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리간드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요. 중심 금속과 리간드의 어떤 관계가 색깔을 만드는 조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because of chromium, also in lattice of Al2O3. Al2O3래요? 아까 전에도 Al2O3였는데? 맞죠?
Al2O3 많이 쓰이네요. 광물에 속하기 때문에 얘도 사실 Al도 있고 O도 있죠. 맞죠? 광물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루미늄, 산화 알루미늄이 많이 레틱 구조로 있고 이 안에 어떤 중심 금속이 들어가냐에 따라 이렇게 색깔이 녹색도 되고 보라색도 되고 빨간색도 되고 다 보석류잖아요. 그렇죠? 신기하죠? 자, 여기 이렇게 우리가 레틱 구조에 대해서 알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인체에 있는 거예요. 인체에 바로 레드 햄이 있죠. 자, 레드 햄은 어디 있죠? 그렇죠. 먹는 햄 아니에요. 레드 햄. 햄 어디 있어요? 햄 구조 어디 있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 적혈구 안에 있죠. 적혈구가 붉은색을 띠는 이유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요. 같이 보죠. 자, 빨간색 여기 있네. 자, 그래서 레드 햄. 자, 이건 레틱 구조는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 적혈구의 레드 햄 그룹 또 coordination compound of iron. 자, 그러니까 철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적혈구 안에 철이 있죠. 그렇죠. present in hemoglobin. 이제 헤모글로빈 안에 어떤 철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결합. 그러니까 이제 배유학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제 빨간색이 나오는 거죠. 우리 피는 빨간색인 이유가 바로 이 가운데 철 때문입니다. is responsible for the color of blood. 그러니까 피의 색깔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Most readers are probably familiar with blue CuSO4 5H2O.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여러분들은 친숙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거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이 색으로 하죠. 자, 황상구리 알죠? 황상구리가 또 있네요. 자, 대표적인 예를 많이 썼는데요. 아까 전에 레드 햄이 5번이면 황상구리가 6번 맞네요. 자, 황상구리 수용액 파란색이죠. A compound often used to demonstrate the growing of large highly symmetry crystals.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사실 이거는 어디에 쓰인다? 여기 보면 그렇죠. 결정 성장에 보통 얘를 많이 쓰죠. 얘를 재결정 알잖아요. 재결정 이렇게 실 꼬매면 갑자기 이게 막 커져. 그런 거. 자, 그런 거에 많이 쓰이는 CuSO4 알죠? Why are so many coordination compounds or colors?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배유암들은 색깔을 띨까요? In contrast to many organic compound. 자, 유기화합물은 사실 색깔이 별로 안 띄죠. 벤젠 색깔 띄나요? 톨루엔 색깔 띄나요? 유기화합물은 대부분 색깔을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무기화합물 중에서 특히 전이금속을 갖고 있는 이 전이금속의 배유화합물 이런 것들은 색깔을 띨까요? 자, 어떤 visible spectrum,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과 관련이 있겠죠? We'll first review the concept of light obscuration. 뭐라고 그랬지? 자, 하여튼, 이거예요. 자, 어떤 빛의 흡광도와 관련이 있고요. 자, 이걸 처음에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나베 슈가노 도표를 공부하기 전에 빛이란 게 무엇인지, 빛을 흡수할 때 왜 색깔이 우리가 그 색을 보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보색 관계 이런 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배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것의 양, 흡광도, 뭐 이런 것을 배우겠죠. The ultraviolet and the visible spectra of the coordination compound of transition mirrors involving transition between the d orbitals. 자, 여기 d 오비탈이 나왔는데요. 무슨 오비탈이요? d 오비탈이요. 그러니까 이런 자외선과 visible spectra, 그러니까 visible 뭐예요? 그렇죠. 가시광선 영역이죠. 이러한 스펙트럼이 바로 누구랑 관계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전이금속의 d 오비탈과 관계 있다는 얘기죠. The matter. 전이금속을 말해요. Therefore, we will need to look closely at the energy of these orbitals. 자, 실제로 여러분 색깔을 띠는 이유가 뭐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공부를 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거 됐다. 자, 색깔 띠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 디오비탈이에요. 디오비탈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중심금속이죠. 전이금속에 있죠. 중심금속. 중심금속이 전이금속에 글씨 원래 저 잘 써요. 중심금속이 다 전이금속입니다.
전자전이 해당하는 금속.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여기에 전자가 있다고 해봐요. 이게 전자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막 올라가려면 어떤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또 다시 내려올 때 뭐 빛을 방출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특히 이게 올라갈 때 그 흡수된 것의 보색을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 d 오비탈의 이 스플리팅, 그러니까 이러한 갈라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이금속의 d 오비탈의 갈라짐이 중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전자 배치가 중요하고 전자가 어떻게 올라갔는지가 중요하고 이것에 따라 색깔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d 오비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Therefore, we will need to look closely at the energy of these orbitals. 그래서 우리는 오비탈의 에너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걸요. 이 갭이 얼마인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중요하죠, 오비탈에. 자, as discussed in chapter 10. 자, 그러니까 챕터 10에서 이미 우리가 그러한 갈라짐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And at the possible way that electron can be raised from the lower to higher energy level. 자, 그리고 어떤 가능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건데요. electron. 그러니까, 그렇죠. 전자가 이제 low energy, 그러니까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가능해지죠. 그런 걸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선 에너지 갭을 안 다음에 전자 배치를 알고 전자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요걸 알면 된다 입니다. The energy level of the electron configuration. 그렇죠? The electron configuration.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The electron configuration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d 오비탈이 우선 어떻게 스플리팅 되는지 알면은 d 오비탈의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d 오비탈의 전자 배치, 전자가 몇 개가 배치되는지, 또 배치될 때 뭐 밑에 3개 그리고 위에 배치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electron configuration은 이제 전자 배치라는 뜻이에요. d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As opposed to the energy in the visual electron are somewhat more complicated than might be expected.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And we need to consider how electron in atomic orbitals can interact with each other.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러니까 원자 안에 있는 오비탈과 어떤 이제 interaction,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는지도 봐야 되죠. For many coordination compound. For many coordination compound. 그러니까 많은 배유화합물. The electronic absorption. 뭐라고요? 자, 하여튼 자, spectrum provide a convenient method for determining the magnitude of the effect of ligand on the d orbitals.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d 오비탈에 해당하는 그 리간드 이펙트, 그러니까 리간드의 어떤 이펙트의 양과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이제 스펙트럼, 이제 이러한 스펙트럼이 많은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타나베 슈가노 같은 이러한 게 중요하다. 이런 게 나중에 이걸 알면은 나중에 연구하기가 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색을 띨지, 이게 얼마만에 파장을 흡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기가 쉽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나베 슈가노 도표가 나중에 결국은 중요해요. 결국은 나중에 타나베 슈가노 도표로 통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타나베 슈가노 도표입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참고로 얘기해주면 이게 이제 에너지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 갭에서 만약 지금 이 부분이다 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전자가 여기 하나 있다 뭐 이러면 전자가 어떻게 들뜨는지 뭐 이런 거랑 관계 있어요. 물론 선택 규칙과도 관련이 있고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플리팅하고 관계 있다고요. 전자의 뭐 이렇게 갈라짐, 에너지 갈라짐 뭐 이런 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Although in principle we can study this effect for coordination compounds of any geometry. 그러니까 어떠한 기하학적 구조에서도 우리는 모두 다 이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d 오비탈이 얼마나 스플리팅 되고 또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구할 수 있지만
있지만 모든 그런 배유화합물에서 모든 기하적 구조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원리만 알면 되니까 we will concentrate. 우리는 집중할 거래요. on the most common geometry.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러한 기하적 구조인 옥타헤드랄에 집중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팔면체 구조를 가장 많이 볼 거고요. 실제로 이 탄압의 슈가노 도표는 이제 팔면체 구조와 큰 관련성이 있는 거죠. And we'll examine how the observation spectrum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magnitude of the octahedral ligand field parameter delta octahedral. 굉장히 중요합니다. 델타 옥타헤드랄. 그러니까 그 에너지 디오비탈과 디오비탈의 그 에너지 차이에 의한 거. 그걸 델타라고 놔요. 델타라고 놓고 옥타헤드랄 구조니까 옥타헤드랄, 델타 옥타헤드랄. For a variety of complexes. complexes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complexes도 바로 그렇죠. 이게 뭐예요? complexes. 컴플렉스. 그렇죠. 이것도 배유화합물이에요. 배유화합물. coordination compound랑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좀 많죠. 자, 여러 가지 배유화합물의 이 구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거다. 그 크기까지. 이런 말입니다. 자, 11.1은 바로 나오죠. 뭐예요? 맞습니다. 바로 빛의 흡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요가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전위금속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vivid color. 그러니까 어떠한 명백한 선명한 색깔인데요. 예를 들어 보죠. 첫 번째 프러시안 블루가 있고요. 이거는 액체 상태고요. 실제로 청사진 같은 거에도 많이 사용되고 미술 작품에도 파란색으로 많이 사용됐다. 물감으로 많이 사용됐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는 바로 철, 2과 7, 3과 중심금속으로 들어있고요. 물론 전위금속이고요. 자, 이거는 바로 사이아나이드. 그러니까 CN-가 주변에 뚜뚜뚜뚜 그러니까 옥타헤드랄 구조로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에메랄드 무슨 색? 녹색입니다. 이 녹색의 에메랄드 또 바로 이제 가운데 뭐가 있고 중심 금속에 크로미움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리간드 역할을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라틱스 구조.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구조로 고체 상태에 있는 거고 그 안에 이제 크로미움 상가가 중간중간 조금 바뀌는데 이게 녹색을 띈다. 이걸 에메랄드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수정이죠. 자수정도 이제 중심 금속이 얘고 철 2가 3가 그리고 타이타늄이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바로 Al2O3라는 애가 라틱스 구조로 돼 있다. 이게 리간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루비가 있네요. 루비는 무슨 색? 맞습니다. 바로 레드죠. 왜냐하면은 중심 금속이 크로미움 상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크로미움, 철, 티타늄 이런 게 다 전위금속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Al2O3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드햄 그룹. 자, 우리 피 속에 있는 거. 자, 이거는 바로 가운데 뭐가 있다? 철이 있다. 이겁니다. 전위금속이 철, 크로미움, 티타늄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구리도 전위금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황산구리 알죠? 재걸증할 때 쓴 거.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요. 그렇게 색깔이 띄는 이유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중심금속의 d 오비탈의 스플리팅.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바로 그 안에서 전자의 배치 구조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들뜨고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특히 어디서 많이 본다? 바로 옥타헤드랄 구조의 델타 옥타헤드랄을 많이 볼 거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좀 앞부분을 설명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다음 페이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